안녕하세요. 정진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험하게 쓰지는 않았는지, 임의로 시설을 설치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을 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고 그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납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죠. 사실 이와 같은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상 당연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한편 원상 회복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었다면 법원은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는데 돈이 들 수 있죠. 이를 필요비라고 하고, 수도시설이나 보일러 교체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 상승에 든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는데, 진입도로 포장 비용, 샤시 교체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런 필요비,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의 약정에 따라 이런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원상회복 조항은 바로 이런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런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다면 문구를 삭제하거나 별도로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을 하여야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중요 쟁점은 원상이 무엇이냐입니다.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말은 처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것이죠. 즉, 처음 계약 당시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처음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체결 시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구체적으로 원상의 상태를 기재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시설물이 구비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목록을 만들어 시설물 수량, 연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서명 낙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면 일부 손상이 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런 통상의 손목까지 임차인의 원상 회복 범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통상의 손모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카페트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볕으로 인한 벽지 마루 등의 변색이 있는 경우, 또 에어컨 설치로 인한 나사못 자국이나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닌 못 자국, 그리고 가전기구 뒷면 벽이 검게 변색된 경우나 벽에 걸어 놓았던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은 원상 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의 못 자국이나 바퀴 달린 의자로 생긴 마루바닥의 흠, 또 이삿짐 옮기면서 발생한 마루 긁힘 자국이나 에어컨 누수 방치를 해서 생긴 벽의 부식, 결로 방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 애완동물 사용에 따른 기둥의 홈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원상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차 보증금에 비해 작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상 임차인에게 가혹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동시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 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 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손해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반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못 받은 보증금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원상 회복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후 남는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데 법원은 여기서 그 손해액이란 원상 회복 비용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원상 회복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